안녕하세요, 모범시민입니다. 오늘은 인트로 영상에서 확인하셨듯 RC카 리뷰는 아니지만 RC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흥미를 느낄 만한 제품 리뷰를 준비했어요. 이 제품은 드론 제조회사로 가장 유명한 DJI사의 제품으로 카메라와 짐벌까지 장착된 지상형 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포탑 위에 장착되어 있고요. 바퀴는 메카넘 휠로 작동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요. 또한 반응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직접 조종을 해보면 마치 게임 속 캐릭터를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뤄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우선 가격입니다. 이 제품은 작년에 출시한 제품으로 처음보다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70만원 정도면 새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요. 부가적인 액세서리, 게임패드나 추가 배터리까지 포함한다면 90만원 정도 예상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새 제품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사실 이 제품의 경우 실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제품이라 중고와 새 제품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새 제품을 구매할 경우 조립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조립의 난이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조립을 해서 얻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조작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로보마스터는 스마트폰 조작이 기본이지만 와이파이가 구축된 장소라면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PC와 연동할 경우 조작 방법도 우리가 게임 내 이동으로 흔히 사용하는 WSAD를 사용하고 마우스 커서로 카메라 앵글을 조작하기 때문에 마치 게임 속 캐릭터를 조작하는 느낌으로 능숙하게 로보마스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PC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물론 PC만큼 정밀한 조작은 어렵지만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큰 불편함 없이 제어 가능하고요. 게임패드를 추가로 구매한 경우라면 PC와 비슷한 수준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탑과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로보마스터에 장착된 포탑과 카메라는 본체에 내장된 짐벌로 작동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움직임을 실제로 보면서 미래에서 온 로봇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놀랐어요. 아직은 카메라 기능이 좋지 않아 품질 좋은 고퀄리티 영상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일반 카메라로 촬영하기 힘든 신선한 영상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참고로 영상 녹화는 본체에 마이크로 SD카드를 꼽아 저장할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총알이 나가는 포탑에 대한 설명도 잠깐 드릴게요. 포탑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총알을 넣을 수 있는 탄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로보마스터 전용 총알 갤비드를 수납할 수 있어요. 흡사 비비탄을 연상케 하는 이 총알은 비비탄보다 훨씬 작고 가볍고 소프트하기 때문에 안전하긴 해요. 하지만 안전한 만큼 정확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연사력은 좋지만 집단성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 산탄총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처음에 신기해서 몇 번 쏴보고 바닥에 떨어진 갤비드 알갱이들을 정리하다 보면 다시는 쏘고 싶지 않아지죠. 주로 사용하게 될 기능은 갤비드 총알보다는 이 레이저 모드를 자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차량 본체에는 이 레이저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기 때문에 배틀 모드에 활용할 경우 아주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할 수 있어요. 말이 나온 김에 배틀 모드에 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로보마스터의 가장 큰 재미는 역시 전투를 벌이는 배틀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틀 모드는 최소 2대 이상을 보유해야 가능하고요. 레이싱과 전투,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코딩을 통해 얼마든지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오늘은 배틀 모드의 전투, 프리폴 모드만 다루고 넘어갈게요. 이 게임은 PC나 모바일로 즐기는 FPS 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게임 영상을 잠깐 감상해 보시죠. 자, 경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저는 20년 전이긴 하지만 레인보우 식스 고수였어요. 이번 대결은 부자 간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제 자존심을 건 싸움이기도 합니다. 아니 뭐 골드도 아니고 브론즈를 상대로 질 수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를 이기려면 최소 플래티넘 정도는 돼야겠죠. 자, 정말 재밌어요. 요즘 VR 게임이다 뭐다 해서 게임 시장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긴 하지만 현실에서 실체가 있는 로봇을 직접 조정하며 즐기는 게임을 따라올 수는 없어요. 물론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이 완전 초기 버전임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가 너무나 기대되는 새로운 게임 장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어플리케이션 사용 방법을 전혀 설명 안 드렸는데 직접 해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가 너무나 간결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딱 두 가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야외에서 스마트폰과 로봇을 연동하려면 로봇이 만들어낸 와이파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로봇의 전원을 켜주고 이 부분의 스위치를 스마트폰 모양 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설정으로 들어가면 RMS1으로 시작하는 로봇이 만들어낸 와이파이가 보일 거예요. 비밀번호는 이 위치에 적혀 있으니 그대로 입력하고 잡아준 후 앱을 실행해서 연결로 들어간 다음 와이파이 연결로 선택해주면 간단하게 연동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스마트폰과 1대1로 연결한 경우엔 배틀 모드를 사용할 수 없어요. 다음은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된 장소에서 연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으로 연동해야 여러 대의 로봇을 활용한 배틀 모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선 내 스마트폰은 LTE나 4G, 5G가 아닌 와이파이로 인터넷 신호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로봇의 스위치도 와이파이 모양으로 옮겨주어야 합니다. 이제 앱을 실행 후 라우터 연결로 선택한 후 무선 연결로 눌러주면 QR코드 하나가 나오는데 이 코드를 로봇이 볼 수 있게 카메라 앞에 두고 이 버튼으로 사진 찍듯 촬영해줍니다. 인식하고 연결까지 대략 10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QR코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각도를 바꿔 인식될 때까지 다시 촬영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RC카로의 활용성과 팔로우 기능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RC카로의 기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RC카 대용으론 어려울 것 같아요. 우선 RC카처럼 수신거리가 길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와이파이를 사용해 연결하기 때문에 신호를 방해할 장애물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과 대략 50m 정도 떨어지게 되면 화면이 끊기기 시작해요. 또한 충격 흡수를 담당하는 촉파트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고 미끈한 도로가 아니면 주행하기 힘들고요.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도 전혀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야외 주행 시 들고 다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로드 RC 차량들이 주행하는 깨끗한 서킷이라면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1인칭으로 실감나게 주행할 수도 있고요. RC카처럼 3인칭 시점으로 편하게 주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로보마스터의 메커넌 휠은 평범한 RC 차량들보다 코너링에 매우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동력 손실 없이 매우 유연한 주행이 가능하죠. 실제 차에도 이런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평행 주차할 때 매우 편할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최대 속도를 빼먹을 뻔했네요. 설정에서 가장 빠름으로 세팅하고 달릴 경우 최대 9km예요.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1인칭 시점으로 주행할 땐 꽤나 속도감이 느껴지고요. 코너에서 속도를 줄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유니크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로보마스터의 팔로워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말 그대로 따라다닐 사람을 스캔하고 지정하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계속 따라다니는 기능이에요. 하지만 이 기능도 아직까지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피사체로 동물이나 사물은 지정할 수 없고 오직 사람만 인식 가능하고요. 장애물을 인식해 멈추거나 피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로봇을 방해할 장애물이 없는지 주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로보마스터를 단순히 오락성을 강조하는 홍보 영상만 보고 구입하게 된다면 얼마 가지 않아 중고 장터에 올리거나 집안 구석에 방치하게 될 거예요. 로보마스터의 본래 용도는 코딩을 통한 학습이고 앞서 설명드린 모든 기능들은 그저 부가적인 기능에 불과할 뿐이죠. 코딩은 연구소 메뉴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곳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보마스터의 코딩 시스템은 동영상과 함께 튜토리얼 형식으로 제공돼 접근성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이 코딩이라는 건 결국 학습이기 때문에 처음엔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요. 굳이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는 아빠들이나 어른들에겐 동기부여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포기했어요. 어떻게든 배워서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싶었지만 코딩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한 저에게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코딩이 필요한 분야에 종사하거나 코딩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로보마스터는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